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이틀째 흐린 날씨 속에 빗방울이 계속됐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군산이 41.7mm로 가장 많고 김제 40, 익산 38.8, 전주 32.1mm 등으로 내일 새벽 비가 다시 내려 5mm의 강우량을 기록한 뒤 오전 중에 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3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해상에는 강한 바람으로 0.5에서 2.5m의 물결이 일 전망입니다. 전북 현대축구단이 2년 연속 K리그 클래식을 재패했습니다. 전북 현대는 오늘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이재성 선수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키면서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전북 현대는 승점 72점을 기록해 남은 두 경기에 관계없이 우승을 확정지었으며 통산 4차례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택시를 줄이는 감차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상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만 없앤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택시 감차의 허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 가장자리에 택시 수십 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들 이동이 잦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턱턱 어찌요? 손님도 없고 매달리고 서 있잖아요. 생활유지 안 돼요, 이거 해갖고. 택시업계의 운영난은 전국적인 상황인데 택시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자리가 많지 않은 전북 지역의 경우 택시 공급 과잉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전주시의 경우 인구 166명당 택시가 한 대꼴이어서 인구가 비슷한 충남 천안이 283명의 한 대꼴인 것과 비교하면 택시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권고에 따라 전주 781대, 군산시 311대 등 도내 전체적으로 1790대의 택시를 감차해 5대 중 1대는 없애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감차 보상금을 줘야 할 예산이 없습니다. 지자체가 최대,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 개인 택시는 1억 원 가까이를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 도내 지자체 재정 상태로는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정부에다가 좀 어떻든 국비를 좀 상향 조정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떠는데 여기에 택시 감차가 일자리를 대거 없앤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택시 부재를 통해 운행 대수를 줄이는 식의 다른 대안도 찾지 않고 감차 먼저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택시를 강제로 감차하면 수많은 택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와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재 강화를 통해서 한다면 단 한 명의 실업자 없이 정부는 앞으로 20년 안에 택시 감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중도 탈락 학생들을 위한 공립대안학교가 당초 개교 예정을 훌쩍 넘겨 아직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교 자리에 신설하려던 계획이 바뀌면서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에 문을 닫은 정읍의 용곽초등학교. 도교육청은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난 2013년부터 공립대안고등학교 예정지로 확정했습니다. 이곳에 대안고등학교 설립이 본격 추진된 지 3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여전히 예전의 황폐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당초의 계획이 바뀌면서 설립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학교 부족이나 위기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형태로 신설하려 했다가 최근에 기존 학교의 특성화고 전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우려되는 공립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바꾸어 위기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학교 주변 주민들과 진행하고 있는 협의는 올 연말에나 결정될 전망. 개교는 아무리 일러야 내후년, 늦어지면 2018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 인근에 기존의 고등학교를 전환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 기존의 폐교 부지의 학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중도 탈락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온 공립대안고등학교 설립 문제가 자칫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다음 주면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돼 통폐합 대상인 도내 지역구 입지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11개인 총선 선거구가 2석가량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역구를 어떻게 3개로 재편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이에 따라 지역구 조정에 따른 유분리를 분석하며 여야 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를 위한 국회 차원의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회 스카우트 의원연맹 회장 직무대행인 김춘진 의원은 최근 조아우 알만도 세계 스카우트 연맹 이사회 의장 일행을 국회로 초청해 부안 새만금 유치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시아의 일본이 올해 대회를 개최한 바 있어 유럽의 폴란드가 유리할 수 있다며 국제의원연맹을 활용한 부안 새만금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요금이 내년에 또다시 인상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버스업계의 지속적인 요금 현실화 요구에 따라 조만간 내년도 버스 요금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버스 요금이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요금이 평균 8.4% 인상된 바 있어 1년여 만에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도내 모 축협 전 조합장 정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구비 서류를 조작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고 조합이 자신의 부인에게 부정대출을 하게 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현대차 전주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노조위원장 결선 투표 개표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투표용지 30여 장이 투표함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